프랑스 현지에서 이강인이 리틀 메시라고 불리고 있다면 음바페 후계자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국적의 20살 브래들리 바르콜라입니다. 이강인보다 2달 늦게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한 그는 이적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죠. 64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강인보다 몸값이 높은 선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비싼 몸값 대비 주목할 만한 활약이 없다는 혹평과 함께 시시각각 이강인과 비교되던 바르콜라가 1대1 무승부로 끝난 파리 생제르맹과 릴의 경기에서 이강인을 대상으로 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같은 프랑스 국적이자 이번 여름에 영입된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말이죠. 우선 바르콜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리옹에서 프랑스 리그1 데뷔전을 치른 그는 38경기에 출전해 5골을 터뜨리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7경기에 출전, 2골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이적 당시 첼시와 맨유, 라이프치히가 관심을 보일 만큼 주목받던 신이었습니다. 또한 좌우 측면 윙어는 물론 센터 포워드 역할도 맡을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키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며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기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현재 총 10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고 1득점 2도움을 기록 중인 바르콜라. 그런데 현재 9경기 선발 출전에 1득점 1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보다 평점이 낮은 데다 성적도 신통치 않습니다. 기본 포지션이 윙어인데다 이적료만 해도 이강인의 2배인데 말이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여름에 영입한 공격수들의 이적료 합은 3,800억 원. 랑달 콜로 무아니,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격진 세대 교체는커녕 제 몫이나 하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안이나 하무스가 득점 기록을 올리고 있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는 지금까지 겨우 1득점만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전 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패스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르콜라는 이강인에게 눌려 꼼짝 못하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이강인의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배달하는 택배 패스에 눌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와 이강인의 환상의 호흡도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국적의 덴벨레와 바르콜라, 최근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릴과의 경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강인이 좌측 메잘라로 투입되고 바르콜라가 왼쪽 윙에 투입되어 둘이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이강인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바르콜라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자로 잰 듯한 전진 패스를 찔러줬기 때문이죠. 덴벨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21분 역습 기회에서 30m 가까이 질주한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덴벨레에게 완벽한 패스를 냈고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냈지만 덴벨레의 실수로 득점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강인은 전반 41분에도 중앙에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선 바르콜라는 이강인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드리블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됐습니다. 혹시라도 이강인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득점으로 이어지거나 어시스트를 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죠. 가끔 공을 넘겨줄 때도 있었지만 조절이 전혀 되지 않은 부정확한 패스였습니다. 볼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했고 중간에 끊겨 상대팀이 가로채기도 했죠. 수준급의 패스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바르콜라. 한데 유독 이강인에게 볼을 넘겨줄 때만 지나치게 낮은 퀄리티의 패스가 반복됐는데요. 그렇다고 혼자 득점을 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22분 바르콜라와 우가르테를 빼고 랑달 콜로 무아니와 아슈라프 하키미를 투입했는데요. 반대로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기심 때문에 팀을 망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바르콜라의 심리를 꿰뚫어봤으며 망설이지 않고 교체해버린 것이죠. 덴벨레 역시 이강인을 견제하는 모습이 몇 경기째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부동의 주전자리를 꿰차고 있는 덴벨레인데요. 엘리케 감독이 이전 경기에서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로 내보낸 적이 있었죠. 이때 가슴이 철렁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에게 여러 번 킬패스를 찔러주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강인인데도 말이죠.
이처럼 프랑스 국적의 두 선수는 엘리케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연속으로 선발 출전 중인 이강인을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중인데요. 이런 치졸한 행동을 거듭할수록 엘리케 감독의 눈밖에 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근시안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프랑스 언론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향해 찬사를 퍼부을 때는 언제고 최근에는 지나치게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르트문트전에 이어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 중인 파리 생제르맹. 답답한 플레이의 원인으로 요즘 부진한 프랑스 선수들이 지목될까봐 우려해서인지 이강인에게 날선 호평을 하고 있는데요. 엉뚱한 희생자를 만들어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의 플레이는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프랑스 언론은 송곳 프리킥으로 결승골에 도움을 준 낭트전에서도 호평을 퍼붓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축구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개성이 없다. 우리가 기대했던 전진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이강인을 비판했으며 90미닛 프랑스는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있었다. 그는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공 소유 능력을 보여줬지만 어리석게도 공을 잃기도 했다. 무엇보다 잘못된 패스 선택도 있었다라고 언급했죠. 르 파리지앵은 90분 풀 출전했으며 상대 선수의 팔에 맞아 입술까지 터진 이강인에게 최하점을 줬습니다. 이강인은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있더라도 찾기 어려웠다라며 평점 3점을 줬는데요. 이때다 싶었는지 프랑스 블루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한다.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2월까지는 안 될 것이라며 선수 역량 자체를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그에 비해 중간에 교체된 바르콜라나 아무런 활약도 보이지 않고 득점 기회를 날린 덴벨레에게는 이강인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어떻게든 감싸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나 프랑스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를 살펴보면 사뭇 다릅니다. 현재 프랑스 언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축구 통계 매체 풋목부터 살펴보시죠. 이강인에게 평점 7.0을 줬는데요. 팀 내 5위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소파 스코어도 7.0, 후스코어드닷컴은 6.8을 매겼죠. 모두 팀에서 중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였는데요. 실제로 이강인은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88%,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공 소유권 회복 5회 등을 기록했으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왼발 패스를 여러 번 선보였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런 팩트를 종합해보면 프랑스 언론보다는 다른 매체가 훨씬 객관적인 평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